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28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정당 이익 집단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저번 시간에 이어 이익 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집단의 순기능을 보면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한다.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고 구성원의 정치사회화, 이 정치사회화도 이익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역기능, 자 역기능을 보면 특수이익과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자, 어떤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만을 고집할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집단의 경쟁적 압력 행사로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 권력과 결탁한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나친 로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사회 전체 이익을 도외시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익집단과 정당 간의 관계였는데 이익집단은 정당을 효율적인 대정부 압력 행사를 위한 매개집단으로 보고 정당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반면 정당은 정치적 지지와 동원을 통해 위해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이익집단과 연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시민단체와 시민참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의미는 자, 시민단체는 정당과 마찬가지로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죠. 그리고 시민들이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비영리적이고 비당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익집단과는 또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민단체의 활성화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된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겠죠. 시민단체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시민들의 의식이 높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가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양한 공적 영역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했고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 의지가 증대되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국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민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문제가 부각되고 여론이 형성되고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의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회 구성원의 역시 정치 사회화가 나오죠. 정당이라든지 이익집단, 그 다음에 시민단체 다 정치 사회화를 이룩할 수 있다. 시민들을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기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시민단체의 활동 영역을 보면 과거에는 주로 정치개혁 분야가 주된 활동 영역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런 굉장히 그 폭이 넓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고 초기 정치 개혁 운동으로 시작해서 복지, 언론, 지방자치, 뭐 환경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 장애인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자, 시민의 저조한 참여가 시민단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시민단체는 그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국고 보조금과 기업 후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은 결국 국가와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 재정적 자립 기반이 굉장히 마련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언론과 시민 참여했는데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만들어가는 활동 이런 것들이 바로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어떤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될 때 우리가 그걸 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언론의 역할을 보면 정보 제공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정책 결정 기구에 전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언론은 통한 정치 참여에 유용했는데 적극적 방법으로는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뭐 언론이 의제 설정 기능도 하죠. 그래서 언론이 특정한 주제를 선택하고 강조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의제 설정의 기능인데 바로 이 언론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독자 투고나 언론사 제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치 참여할 수 있고 소극적 방법으로는 언론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였는데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공정 보도를 촉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개념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미디어와 결합해서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를 해석하고 읽어내고 그 다음에 그 속뜻을 풀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림의 기억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정치 참여 주체를 써보자 했는데 집단적으로 참여하는가? 아니요. 얘 개인. 그 다음에 얘로 가면은 공익 추구를 우선시하는가? 아니오니까 사익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개인의 이익을. 그러니까 기업은 이익 집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권 획득이 목적인가? 아니오니까 뭘까요? 공익을 추구하면서 정권 획득이 목적은 아닌 것은 시민단체가 되겠죠. 그리고 정권 획득이 목적인 것은 바로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는 정당이 되겠죠. 다당제에서는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은 반면 다수당의 행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 정당은 각종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대표자를 배출하는 정치적 충원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하려는 노력. 이게 중요하고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죠. 자,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는 공통적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및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제도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3개 이상의 정당이 정책과 이념 대결을 하는 체제였으니까 이건 뭘까요? 그렇죠. 바로 다당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정당이 존재하지만 한 정당이 계속해서 장기간 집권하는 거. 자,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정당의 숫자만 가지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당제. 2개 정당 했으니까 이거는 양당제. 했죠? 자, 가는 다에 비해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다. 자, 그 다음에 다는 가에 비해 다수당의 행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는 가에 비해 다수당의 행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은 바로 양당제의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번은 가다 모두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쪽에 의사결정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다보다 나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아니죠. 일당제는 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겠죠. 가는 나다에 비해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것은 양당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A당의 개정 전후 당원을 비교한 것이다. 밑줄 진 기억 디귿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여기서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한다.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후보자를 한다 했는데 자, 여기서는 상향식 민주주의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와 나 집단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가는 이익 집단이 되겠죠? 나는 공공의 이익이라고 했는데 시민의 자발적 참여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가에 비해 나의 활동 범위가 더 넓다. 가와 나는 정치 과정에서 주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가는 공식적, 나는 비공식적 정치 참여 주체에 해당된다. 자, 여기서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가에 비해 나의 활동, 시민단체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영역의 어, 그런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시민단체의 활동 범위가 넓다고 얘기할 수 있고, 가는 자, 둘 다 비공식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공식적이란 말은 어떤 그 입법, 사법, 행정 이런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둘 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여기서는 정답이 그쵸,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적극적 참여로 시민단체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거. 회비에 관한 얘기죠. 회비가 자발적인 그런 후원금, 모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하고 어, 자, 요 문제는 그 자, 여기서 A는 시민단체가 되겠죠. 자, 요 두 문제는 선생님이 여기 수능 특강 문제를 실어 놓은 이유는 이 두 문제와 같은 그런 유형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이런 유형을 익히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여기 실어 놨습니다. 요 정답과 관련된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함께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 유형을 잘 익힐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 6번의 문제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A, B, C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여기도 A, B, C가 뭘 의미하는지는 수업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